황홀한 빛으로 물드는 계절 가을. 전북의 가을이 고운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오색빛깔 가을빛에 낭만 가득 풍경은 덤. 전북의 가을 여행 지금 떠나볼까요? 곱게 물든 가을색이 기분 좋은 설렘을 안겨주는 계절 가을. 꽃과 나무, 자연에 취해 힐링할 수 있는 이곳은 전주시 반월동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입니다. 수목원은 계절의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곳 가운데 한 곳이죠. 호남고속도로 전주 톨게이트에서 차량으로 불과 2분 거리에 위치했는데요. 1990년대부터 지역민들의 쉼터가 되어준 곳입니다. 저희 전주수목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이제 건설하면서 어쩔 수 없이 훼손하게 되는 자연 환경을 복구하고 그쪽에 사용할 수 있는 조경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1974년도에 조경수 포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원들이 식물 학습이나 이런 조경을 위해서 수목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모이게 돼서 92년도에는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만여 평의 부지에 드넓게 펼쳐진 수목원은 각자의 개성을 품은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는데요. 사계절 언제라도 좋은 곳이지만 이맘때는 익어가는 가을을 그 어느 곳보다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산책길을 따라 한 바퀴 천천히 걷다 보면 가을의 깊은 향기가 듬뿍 전해지는데요. 발길 닿는 곳마다 좋겠지만 오늘은 수목원 직원이 추천하는 가을 코스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가을에는 저희 수목원에서는 계류원이 단풍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계류원에서 시원한 폭포 소리와 단풍을 한 번에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랜드마크 광장에서는 호주 수령과 억새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생식물원 앞에 있는 풍경쉼터가 인기가 많은데요. 그곳에서 단풍과 어우러진 멋진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천 코스를 따라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도착한 곳, 수목원의 중심 랜드마크 광장입니다. 크고 작은 조형물과 오밀조밀한 화단들로 꾸며진 이곳은 발길 닿는 곳, 포즈를 취하는 곳마다 사진 맛집인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도 참 보기 좋네요. 네, 오늘 좀 시간이 돼서 저희 시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나와봤는데 너무 예쁘고 날씨도 좋고 예전에도 와봤는데 더 좋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그림 같아요. 하늘도 높고 바람도 시원하고 아주 그냥 자연이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나온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나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도 나도 화보 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주는 마법이 있죠. 또 어떤 풍경과 마주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옷 색깔을 바꿔 입은 나무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와보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와봤는데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너무 꽃들도 예쁘고 정말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눈길 돌리는 곳마다 두 눈 가득 담기는 평화로운 풍경.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번엔 전주 수목원에서 가장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인기 있는 곳 수생식물원 앞 풍경쉼터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주말이면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길게 줄을 설 정도라고 하죠. 머리를 너무 빳빳하게 세우지 마. 살짝 옳지. 손가락 모으고. 그래, 하트 좋아. 그래, 하트 좋았어. 그대로 가자. 그대로. 수목원 자주 오는데 사진 찍기도 좋고, 그다음에 가을 꽃이 많이 펴가지고 사진이 잘 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수목원 자주 옵니다. 그래,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왔습니다. 우리 딸내미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시집 가기 전에 이쁜 사진 남겨주려고 그래서 지금 핸드폰도 찍어보고 카메라도 찍어보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날씨 좋을 때마다 자주자주 나와서 여기서 사진 찍는데 이곳이 사진 찍기 정말 좋아요. 어디 사진을 찍기에만 좋을까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을 남기기에도 그만입니다. 저기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랑 왔고요. 또 와보니까 공기도 좋고 예뻐가지고 자연도 예뻐가지고 좋아요. 저도 별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사진 찍을 곳이 엄청 많고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색이 너무 다양해서 보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 풍경이 전해주는 낭만에 취해 한참을 둘러봤으니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아이들은 모처럼 푸른 잔디밭을 운동장 삼아 마음껏 뛰놀 수도 있습니다. 빡빡한 도심에서 잠시 여유가 필요할 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자연의 향을 듬뿍 느끼고 싶을 때 전주 수목원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오롯이 나를 위해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이어서 찾아온 도심 속 가을 여행지. 깊이가 있는 인생의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는 곳, 바로 도서관입니다. 지난해 말 전주에서 12번째로 문을 연 시립도서관 꽃심인데요. 개관 당시 우리가 익히 알던 도서관의 이미지를 완전히 깬 이색 도서관으로 관심을 끌었었죠. 하지만 올 한 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도서관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도서관이 지금은 어떤 우리 시민들의 책 놀이터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오셔서 책과 함께 힐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 시민분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칸막이를 모두 없애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 열린 공간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가족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라니 딱딱하게 느껴졌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특히 도서관은 즐거운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이곳만의 자랑인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우주로 1216입니다. 우주로 116은 전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트윈 세대를 위한 전용 공간을 조성을 하였는데요. 트윈 세대라고 하면 12세에서 16세 아이들을 가리키는데요. 트윈이라는 용어는 티네이저와 비트윈이라는 그 용어의 합성어로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트윈 세대 아이들이 사실 갈 곳이 없고 한데 이 도서관에 유입을 시켜서 마음껏 뛰어놀고 하면서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12세에서 16세라면 언제든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은 설계부터 트윈 세대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트윈 세대 아이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만들었고요. 그 결과 대한민국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로서 높이 평가를 받아서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서관에선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지 않아도 되죠.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이렇게 보드게임이랑 친구들도 있고 해서 딱히 책을 안 읽어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가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도 하고 좀 이런 재미난 것들도 많으니까. 도서관이 즐겁고 편안한 공간이 되다 보니 책을 멀리하던 아이들도 도서관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의 꿈마저도 훌쩍 자랄 것 같은 공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도서관 하면 생각하는 공간들처럼 책을 읽고 대여하고 조용히 앉아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준비가 돼 있죠. 일반 도서관들이랑 다르게 굉장히 건물도 예쁘고 조명도 예쁘고 실내 인테리어나 디자인들이 굉장히 정형화된 도서관이 아닌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춰진 신식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빼곡하게 놓인 기존의 딱딱한 분위기에서 탈피해 내 집처럼 편안히 책을 읽으라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게 아닐까요? 일단 재개장을 해서 기쁘고요. 그다음에 오픈형 도서관이라서 책을 읽기나 접근하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좀 더 자주 찾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동아리실, 그리고 세미나실, 그리고 다목적 강당이 있는데요. 다목적 강당은 최대 100분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책과 관련한 행사가 있다고 하면 대관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오셔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어도 걱정 없죠. 함께 도서관 나들이를 하면 되니까요. 어린이,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구연이라던가 보드게임, 그리고 책을 만드는 출판 워크숍, 그리고 부모교육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오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오셔서 즐기고 다양한 교육들을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집, 내 방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고 모든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개방형 도서관. 심지어 책을 보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도서관이 우리 곁으로 훌쩍 다가왔는데요. 올 가을 멀리 떠날 수 없다면 도심 속 도서관 나들이부터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군산시 옥산면. 이곳엔 아직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군산 저수지와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청암산이 그곳입니다. 과연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만들어진 이제 목적은 보면 그 일제 시대의 농업 용수, 또 그리고 이제 군산에 재직 공장들이 많아요. 종입 공장.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그 목적으로 이제 담수해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7년도에 시작해서 1939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죠. 한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군산 저수지. 그만큼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인데요. 덕분에 여전히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죠. 여기 저수지가 1963년도에
군산 시민들의 이제 식수 보급을 위해서 수자원 공사로부터 이제 그 식수 보급으로 지정이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2008년도까지 입산이 금지되고 45년 정도의 사람들의 발길이 이제 안 닿다 보니까 굉장히 식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암산의 가을 풍경을 함께 담아볼까요? 수변 산책로가 잘 정비된 길. 누구나 부담 없이 느긋하게 산책하기 좋습니다. 때론 선택의 순간도 나오죠. 평탄한 수변로와 약간의 굴곡이 있는 등산로로 나뉘어져 입맛 따라 골라 걸을 수 있는 건데요.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을 위한 배려일까요? 중간중간 수변로와 등산로를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도 이곳의 특징입니다. 이게 수변로이지만은 한 14km 돼가지고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고요. 또 산이지만은 야트막한 산, 어떤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산이지만은 2시간 한 반짜리니까 딱 운동하기 좋아서 이렇게 자주 옵니다.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좋은 길. 청암산 에콜라운드 길은 군산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어떤 코스로 이동을 해볼까요? 오늘 이제 탐방할 코스는 여기 뚝방길을 지나서 억새가 있는 길을 지나가지고 팔풍경이라고 하는 옛날 그 지명이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중림원, 대나무 숲으로 이어져 있는 중림원, 그리고 왕버들 숲까지 이렇게 한번 코스를 잡아서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한 풍경. 가을이면 매력을 발산하는 은빛 억새풀길입니다. 억새하고 갈대를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구분하는데. 근데 굉장히 이제 쉽게 생각하면 지금 보이는 거는 억새예요. 그 억새는 꽃이 피게 되면 색깔이 하얗습니다. 근데 갈대는 꽃이 피면 갈색이에요. 그리고 지형으로 보면 억새는 산이나 들판에 피고 갈대는 바다, 습지 이런 데 피는 게 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까진 싱그러운 초록빛이었을 억새. 가을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데요.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추는 억새의 물결. 그 소리마저도 음악이 됩니다. 얼마를 걸었을까요? 따사롭던 가을볕이 사라졌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뻗은 대나무들 덕분이죠. 여기는 이제 죽향길이라고 하는 곳인데 대나무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민가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사람이 다 살던 그런 집터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대나무들이 뻗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대나무 숲이 이제 되어졌는데 지금 이제 보면 대나무 잎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스치는 소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바람 불으면 낙엽이 막 그냥 휘날리는 소리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에요. 이게 이제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바람에 사가기는 댄잎의 부드러움이 귓가를 간지럽힙니다. 잘 쉬었으니 이제 또 길을 나서 볼까요? 신비로운 풍경이 눈앞에 나타나는데요. 군산 저수지에 뿌리를 내리고 오랜 세월을 견뎌온 왕버드나무 군락지입니다. 여기는 청암산 그 왕버드나무 군락지인데요. 청암산은 이런 왕버드나무 군락지가 한 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왕버드나무는 그 줄기에서 아스피린을 추출을 했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옛 어른들이 이가 아팠을 때 이 줄기를 씹어 먹으면 그 이제 이가 가라앉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수변에 왕버드나무를 심는 이유는 아마 수질에 정화작용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왕버드나무는 일반 나무에 비해 무려 40배나 더 수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수지에서는 없어선 안 될 존재죠. 또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덕에 안개가 자욱한 날 또는 일출이나 일몰 때 사진 작가들의 단골 출사지라고 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산, 군산 청암산. 이곳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한 조각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아름다운 화폭이 되고 선물이 되는 계절 가을. 책 속에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나만의 근사한 가을 동화를 만들어 보세요.